사랑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헌정 사상 최초 서울시장 3선에 도전하는 변종구. 스냅백에 청바지, 어수룩한 아자레핀까지 선보이며 그가 표를 갈구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에 정치 생명 연장, 아니 정치 생명 장수의 꿈이 담겼기 때문입니다. 길게 보고 형님 차 타고 싶어요. 변종구를 대권의 꽃길로 인도할 파트너는 선거대책본부장 심혁수. 재선 의원인 그는 권력의 이동을 누구보다 빠르게 캐치하며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할 큰 그림을 그리죠. 그리고 왜 캠프에 들어오려고 그래? 정치가 하고 싶습니다. 선거 전쟁 직전 변종구 캠프에 합류한 26의 젊은 광고 전문가 박경. 이런 시장님의 가식적인 모습들 이제 보기 지긋지긋합니다. 변종구를 향해 쓴소리를 서슴지 않던 그녀는 변종구의 제안을 정치판 대비의 기회로 삼고 이 계산된 정치쇼에 흔쾌히 조연을 자처하죠. 비밀 유지. 저는 변종구 시장이 깨끗하지 못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 서울 시민의 마음을 뺏기 위해 시작된 치열하고 저열한 선거 난전. 유권자는 아웃 오브 안중. 권력만을 쫓는 리얼 더티 한 표 줍쇼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 정치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쇼야, 쇼. 3년 전에 기획된 특별시민은 공교롭게도 장미 대선을 앞두고 개봉했습니다. 지난해 4월 촬영을 시작해 8월에 마쳤기 때문에 특별시민과 이번 대선 전국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영화가 작두라도 탄 것일까요? 변종구가 속한 정당의 이름은 새자유당.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을 동시에 연상시키는 희한한 당명입니다. 이처럼 영화는 현재의 장미 대선 전국에서도 충분히 경험되고 공감되는 선거전 이면의 추악한 민낯을 스크린에 그려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이상의 영화적 재미를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정치가 뭔데? 움직이는 겁니다. 유권자들을. 특별시민은 캐릭터 영화로서 나름 볼만한 구석을 갖고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캐릭터가 뛰어놀 수 있는 이야기적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는 선거 기간을 기본 타임라인으로 두고 그 안에 벌어질 만한 에피소드를 단편적으로 나열합니다.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 실검 1위 만들어놔. 이슈 선점, 예기치 못한 사고, TV 토론 등 현실 정치판의 구태 시퀀스가 배우들의 연기를 빌려 그대로 재현되죠. 여기까지는 꽤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관객 이전의 유권자로서 이 같은 상황을 현실에서 지겹게 접했기 때문이죠. 양진주 후보 캠프 쪽을 지목하신 건 그것 또한 흑색 선전 아닌가요? 물론 이런 빤한 시퀀스를 늘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낯익은 이야기의 톱대 위에서 변종구를 비롯한 여러 캐릭터의 성격과 매력을 소개하고 부각시키기 위해서죠. 감독의 이런 노림수는 어느 정도 잘 들어맞았습니다. 이 영화 전체에 나오는 캐릭터들도 과장된 것보다는 현실에 좀 있을 법한 그런 모습들을 좀 그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야기에서는 손해를 봤습니다. 웬만한 에피소드를 현실 정치판에서 복붙하고 나니 더 센 자극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영화는 뒤로 갈수록 자극적이고 자기적인 상황을 전시하는데 몰두합니다. 잘하자! 변종구!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 변종구의 정치 생명을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 터지면서 영화는 각 캐릭터의 변화를 주시합니다. 국회의원 3번에 서울시장 2번에 너무 달렸어. 심혁수는 자신의 구두에 비친 두 개의 일그러진 얼굴처럼 이중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너 정치 참 잘한다. 손에 똥 묻힐 생각이 있으면 내 거 쓰고 아니면 네 거 들고 집에 가. 똥물에서 진주를 꺼내겠다며 정치판에 뛰어든 박경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되찾은 듯 행동하죠. 더욱이 영화는 자신의 권력과 주변 사람을 통해 이 사건을 봉합하려는 변종구에게 초심과 고민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뭐 선거 하루 이틀 합니까? 감독은 이런 장면을 통해 변종구라는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캐릭터의 감정선을 이어가려 했지만 문제는 그 의도대로 읽히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관객, 아니 유권자들에게 이미 변종구는 정치괴물 캐릭터로 인식돼 버렸기 때문이죠.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정치꾼들이 너무너무 지독한 냄새가 나잖아.
변정구의 초심은 특정 공간과 사람을 통해서만 겨우 꺼내볼 수 있는 희귀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박경에게 초선 시절부터 차고 다닌 시계를 선물하는 것은 정치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형님이 저를 좀 케어를 해주세요. 특별시민의 긴장감을 주고 있는 인물은 심혁수입니다. 그의 상징물로 쓰이는 구두는 그가 언제든 변심할 수 있는 인물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당내 최고위원이 되기 위해 변정구를 돕고 있지만 좀 더 힘있는 권력의 숙주가 등장하면 언제든 갈아타거나 발을 걸칠 수 있는 정치 기생충, 정치 박쥐인 것이죠. 아주 귀한 게 있어요. 니들같이 쓰레기 같은 정치를 때문에 대한민국 이 모양 이 꼴이야. 이 때문에 심혁수의 변심은 곧바로 변정구의 선거판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이 되는데요. 영화는 그 팽팽한 긴장 구도를 쉽게 포기하고 변정구의 비열한 정치 구력을 심혁수의 급작스런 퇴장과 맞바꾸죠. 영화적 긴장감은 이때부터 심하게 무너집니다. 본부장님, 저희가 찌라시는 아니잖아요. 박경의 변화와 퇴장 역시 찜찜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별시민에 등장한 인물 중 유권자에서 정치 내부자로 변신한 이는 그녀가 유일한데요. 변정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던 그녀가 중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 행보를 결정하는 장면은 오롯이 관객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죠. 자신이 뛰어든 정치판이 똥물보다 더러운 판임을 인식했다면 양진주 캠프의 인민선처럼 비교적 적기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원래 한국 선거 이딴 식이에요? 특별시민은 기획영화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감독은 재밌으면서 나름의 메시지와 의미도 담아내는 상업적 작가주의를 지향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관 안의 관객 대부분이 영화관 밖에서는 유권자라는 사실이죠. 특별시민 안팎에는 유권자가 없습니다. 스크린 속에는 유권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 인물이 없습니다. 그렇게 스크린 밖 유권자들은 이 영화 속 어떤 인물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이입하거나 기댈 수 없죠. 이름처럼 험한 길을 가겠다는 진보정당의 후보 험한길 역시 자금난에 허덕이며 명분 없는 단일화 제안에 흔들리는 인물로 전락해버리니까요. 더군다나 특별시민은 영화에서만 가능할 법한 정의 실현 역시 묵과합니다. 온갖 자기정의 설정을 써먹은 뒤에야 다시 현실을 운운하죠. 그리고 스크린 밖 유권자에게까지 상추쌈으로 재갈을 물립니다. 야, 강아지 너무 귀여운데요? 이거 강아지 아닌데? 이 늑대예요, 늑대 새끼. 내가 늑대 새끼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늑대 새끼라고 믿게끔 만드는 게 박 선생 일이에요. 그게 바로 선거야. 리드무비가 매긴 특별시민의 별점은 2개 반입니다.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는 리얼 더티 한 표 줍쇼. 저 기와장이 더 파랗게 보인다, 야.